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마치 안전장치 없는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언가요? 안정된 미래인가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앙인가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단순히 힘든 삶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돈이 없어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워진다면, 과연 그 인생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되고 어느새 미래가 현실이 됩니다. 그 미래가 안전할지 불안할지는 오직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펼쳐질 노후를 재앙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평온하게 맞이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사회의 가구 중 약 3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노인들, 특히 고령층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될 텐데요.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가구 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는 약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35년이 되면 약 37%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분들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자들 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녀와 필요할 때만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꼭 행복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빈곤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비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상황에서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사는 고령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 이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룹이 바로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1인 가구가 되면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노인이라도 자녀와 함께 살면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혼자 살게 되면 빈곤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빈곤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도 먼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류노인, 표류노인 같은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하류노인은 소득이 적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노인을 뜻하고, 표류노인은 집이 없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노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만큼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쪽방촌에 사는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이 오면 연탄 나눔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곤 하죠. 비록 일본에서처럼 하류 노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해체 문제까지 겹쳐져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남성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일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보이는 하류 노인과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점점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 수는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수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신데 지역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보장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1인 가구의 빈곤율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노인을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충분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위 용돈 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가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5세에서 54세 사이에 소득의 정점을 찍은 후 60세가 되면 소득이 약 60% 감소하고 65세에는 거의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소득이 더욱 감소해 젊었을 때의 소득 대비 약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이 감소하면서 연금이나 개인 저축 등의 다른 소득원으로 그 차이를 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 연금이나 저축이 노후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 소득의 비중이 작고 사적 연금이나 개인 저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 보니
노후 소득이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지출을 줄여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적 연금이나 개인 연금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축을 생활화하고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적 연금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지만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노후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함께 납입하는 방식으로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많은 미국인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으며, 특히 개인 저축을 통해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미국 외에도 호주는 강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피고용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일하는 기술을 익히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많은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자영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본은 특히 고령자 노동 참여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령이 되어도 계속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하나하나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축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덜 불안하고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불확실성이 커질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 고용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특정한 미래를 고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예측만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자신의 상황을 다시 평가해보고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특히 30대와 40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이 줄어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더 젊은 세대는 여전히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연한 마음가짐과 준비된 자세로 언제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할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가올 변화에 덜 흔들리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